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생매장하는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보호소들과 엄연히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의 배를 불리고 저희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그렇게 아이들을 입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암암리에 뭐 생매장을 한다거나 뭐 번식장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개장수한테 다시 팔아먹는다는 뭐 흔히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행위 일체는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다동물보호소의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보호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생매장되어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안다보호소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다동물보호소 소장입니다. 네. 안다동물보호소는 최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려는 부분에서 사설보호소의 생매장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많은 분들이 이런 보호소와 안다동물보호소도 똑같은 곳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다동물보호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안다동물보호소는 2019년 11월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그때 이제 뭐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진행을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한 5년 정도 이제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다동물보호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안다동물보호소를 설립을 한 건 저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펫 분양 사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다가 그것 또한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인데 막상 이제 분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뭐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뭐 환불을 요청하시는 그런 손님들도 계셨고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뭐 이제 분양을 받아가서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아닌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건으로 대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회의감도 들고 해서 일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맞는 그때 같이 종사하던 친구들과 함께 설립한 게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안다동물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들의 품으로 간 아이들이 총 몇 마리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19년 말쯤에 이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정도만 입양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총 합쳐서 126마리 정도 보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이때가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4마리.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이제 152마리. 그리고 23년도 지금 현재 총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지만 총 한 92마리 정도를 지금 입양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개체 수는 몇 마리 정도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아지, 고양이 다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80마리 정도를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안다동물보호소와 가장 오래 있었던, 그러니까 안다동물보호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아이는 혹시 몇 년 정도?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친구가 이제 루아라는 친구랑 똘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루아가 조금 더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루아는 이제 설립하고 얼마 안 있다 온 이제 믹스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랑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똘똘이라는 친구도 믹스견인데 그 친구도 거의 이제 루아랑 비슷한 연도를 저희와 함께 지금 보내고 있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매장 사건으로 인해 안다동물보호소에서 받는 오해나 피해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저희에게 이제 파양을 맡기신 전 견주들이나 전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티를 내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요 최근에 이제 파양이 된 친구들이나 입소한 친구들의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심을 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뭐 아이들 사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후원을 한다라고 연락을 하시면서 잘 있는지 한 번씩 더 체크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뭐 이제 찾아오시는 입양을 원하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파양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문의에 대한 그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뭐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똑같다라는 그런 인식, 왜냐면 사설보호소라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오해 아닌 오해들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생매장하는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보호소들과 엄연히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의 배를 불리고 저희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그렇게 아이들을 입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암암리에 뭐 생매장을 한다거나 뭐 번식장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개장수한테 다시 팔아먹는다는 뭐 흔히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행위 일체는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도 않을 거고, 네. 더 뭔가 저희의 삶이 윤택해졌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다른 보호소와는 다르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뭐 신뢰를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한테 뭐 확인을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보호소와 다르다라고 확인을 시켜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충분히 어렵지 않죠. 잠시만요. 이 친구가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루아라는 친구인가요? 네, 이 친구가 루아고, 이 친구는 19년도 저희 설립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입소한 친구고, 실제 이 친구 입소 비용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는 입소 비용, 그때 파양 비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파양 비용은 그때 100만 원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친구를 4, 5년 동안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과연 그 비용만 들어갔을까요? 더 들어갔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때 당시 홈페이지 그 게시글이 그대로 실제 입양 공고가 올라가져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어디든 다 지금 게시가 돼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이 친구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다른 사설 보호소들과 뭐 흔히 말하는 신종 펫샵, 그리고 요 최근에 좀 그 이슈가 됐던 그 생매장했던 그런 보호소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호하면서 저희가 보호하는 그 과정에서 나이가 들거나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연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유골함도 실제 저희 영상 중에 보시면 장례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유골함들이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여기 안다의 식구들은 떳떳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 루아야? 루아 인사해. 제가 루아입니다. 가 이제 루아. 잘했어. 네. 좀 믿음이 가시나요 이제? 저희가 직접 보니까 그것 또한 신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안다동물보호소도 사살보호소이다 보니 후원금이나 이런 책임 분양비 같은 거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임 분양비나 뭐 후원금으로는 운영이 힘든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 저희는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후원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후원 계좌가 처음부터 있기는 했지만 그 후원 계좌를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부단한 노력을 한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 진짜 우리의 힘만으로 그러니까 남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닌, 자, 우리만의 힘만으로 아이들을 좀 보호해 보고자, 그다음 안락사 없이 그렇게 설립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이 보호소를 운영을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가 처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게, 다른 타 사설 보호단체, 보호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설 보호소, 안락사 없는 사설 보호소로 광고가 되고 있는 보호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체계를 가져가는 걸 수도 있어요. 파양을 할 때, 입소를 받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일부에 해당하는 케어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 보호자는 그 친구를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론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입양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면 이 보호소에서 입소해서 당분간이라도 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케어비를 저희가 보호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비용이 진짜 뭐 요즘 이슈가 되는 뭐 금액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한 친구를 입소를 받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하나에다 입소 받을 때 꽤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많이 받아봤자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입양이 잘 된다고 하면, 입양이 뭐 한 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 그 금액은 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입소가 돼서 입양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것도 입양률이 좋은 견종과 어린 친구들의 국한된 그 개월, 그 입양이 되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믹스견이고 아니면은 품종이 있지만 나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가 6개월이고 보통 다 1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두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 한 80여 마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지낸다고 하면 처음 입소 당시에 받았던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비용 뭐 나라나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무료로 입양이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의 책임비용을 받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보호단체지만 거기서도 일부의 책임비용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진짜 뭐 신종 펫샵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보호소 아이들을 미끼 삼아 손님을 오게 하고 그 손님을 새끼 분양으로 해서 저희가 그만큼의 수익을 챙겼다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해보고자 비영리 단체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의 전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후원 계좌가 새롭게 발급이 됐고, 그 후원 계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후원 계좌를 인스타나 이런 데 이제 게시를 했는데, 그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았던 뭐 경험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를 또 저격 아닌 저격, 본인의 경험담이라고 이제 올리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또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챌린지가 원활하게 또 저희가 페이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를 뭐 강아지들을 이용한 장사꾼이다라는 표현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이제 생기게 됐는데, 실제 그분들이 저희는 그래요. 직접 와서 저희랑 대면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오해를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오해를 왜 풀어야 되는지 솔직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한다면 이렇게도 화가 나지도 않을 일이기는 한데, 실제 절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저희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만약에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 저희는 당당하게 그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의 모든 걸 다 알릴 수 있고 저희의 지금 실상을 다 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후원금, 그 다음에 파양비, 책임비, 책임 입양비, 이걸로 절대 지금 이 보호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도 진짜 있는 한도로 다 끌어모아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유지가 아니죠.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단은 어떻게든 저 친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것조차도 안 돼서 저희 이제 소장들이 넷이거든요. 남자 소장들이. 네. 그 남자 소장들은 이제 화물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 목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파양견, 뭐 파양된 아이들, 뭐 입소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대중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뭐 동물보호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와 똑같은 사설보호소지만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사설보호소들, 뭐 흔히들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격과는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운영되는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는 이제 파양되는 강아지들이 한 70에서 8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구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자분들께서 저희 쪽에 데려다 주시는 그런 이제 유기묘들 친구들이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동물보호소 하면 이제 유기된 아이들을 구출을 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파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유기된 아이들이 아닌 파양되는 아이들을 입소를 받게 된 그런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실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펫샵 운영을 했었다고 했죠. 그 펫샵 운영을 할 때 경험도 그렇고, 왜냐면 분양을 받아서 못 키우겠다고 하루 만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길게는 뭐 한 달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꽤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보호소 시스템을 보면 일단은 나라나 시보호소 위탁 운영을 맡겨서 하는 곳들은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유기견들을 이제 공고일까지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쪽으로 가면은 입양이 안 된다고 하면, 공고일 안에 입양이 안 된다고 하면 안락사인 거고,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이제 동물보호 단체, 안락사 없이 정말 큰 보호 단체들,
그 다음에 그곳보다도 작은 보호단체들이 조금 이제 공고일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친구들을 다시 보호를 시작하면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이제 그 정도의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큰 곳들, 그 다음에 작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곳들이 꽤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 그러면은 저희의 경험을 살려서, 실제 이렇게 못 키우는 상황이 생겨서 정말 여러 군데를 다 수소문하고 다 알아봤는데도 못 키우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 갈 곳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갈 곳은 결국은 길바닥이거든요. 그럼 길거리에 버려지는 건데,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동물보호소죠. 그죠? 나라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 보호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의 끝은 어쨌거나 안락사,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보호자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영역일 수 있지만 그 조그마한 영역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는 살려보고자, 우리의 힘이 그것밖에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갈 데가 없고 보낼 곳이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 친구들을 입소를 받아서 안락사 없이 보호를 하면서 실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보고자 저희가 설립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외적으로 알려진 보호소들은 일단 나라나 시보호소, 그 다음에 큰 동물보호단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할 만한 명분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입소비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엄연히 사설단체고 안락사 없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다만 성격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파형견, 꼭 유기견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 그 다음에 그런 관찰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 이거는 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갈 때 없어진 그런 파양되는 친구들을 입소를 받아서 그 친구들을 안락사 없이 보호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I thought it was right. Everything that I had inside my mind